자, 이번에는 이어서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태죠. 상태 매우 중요한데요. 이 상태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노드와 노드 간의 정보를 전달을 할 적에 바로 이 상태라는 객체에 담아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타입딕트라는 것을 상속받은 그래프 스테이트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담게 되는 거예요. 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그냥 일반 딕셔너리를 써도 되고 이 타입 딕트를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 타입 딕트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랭그래프 쓰기 전에 파이썬 문법에 있지만 사실 자주 들여다보는 그런 문법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딕트라는 거는 일반 파이썬 딕트에 타입 힌팅 기능을 추가를 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냥 딕셔너리에 우리가 키랑 밸류 쌍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퀘션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리스트를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컨텍스트에다가는 문자열, 뭐 앤서는 문자열, 메시지는 리스트로 들어가야 되니까 리스트 이런 식으로 그냥 지정해도 되는데 앞에 보시면은 어노테이티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타이핑으로부터 임포팅을 해주는 건데요. 어노테이티드라는 뜻은 말 그대로 이제 주석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str을 주고 이 str이 뭘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정보들을 추가로 알려주는 거예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데에는 str이라는 문자열 타입을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컨텍스트를 넣어주면 돼. 그다음에 answer를 넣어주면 돼.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는데 예외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랭그래프의 그래프의 메시지에 add messages라는 reducer라는 개념이 있어요. reducer. reducer도 되게 생소하시죠? 이 리듀서는 뭐냐면 이 리듀서라는 애의 역할은요. 조금 요 다음 장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지금 리스트잖아요. 근데 리스트면은 보통 우리가 메시지를 추가를 한다고요. 뭐 가령 메시지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휴먼이 질문을 하고 AI가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휴먼이 또 질문을 하고 AI가 답변을 해서 리스트 안에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쭉 쌓아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펜드라는 문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리스트가 있고 덧셈으로 하나의 리스트를 이렇게 주기만 하면 그 반환 값에 리스트를 주기만 하면 이 어노테이션에 애드 메시지가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기존 리스트에 추가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랭그래프에서 리듀서라는 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퀘션 너 앞으로 애드 메시지 할 거지? 추가 메시지 그냥 리스트 만들었으면 너 추가하는 기능들만 할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add message라고 지정을 해놔. 그럼 내가 알아챌게. 그러면 너가 퀘션이라는 값을 반환을 해주면 나는 그걸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리스트에다가 add를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 메시지 수로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에 1번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2번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노드에서 반환값이 3번 메시지를 반환을 해줘요. 만약에 add 메시지가 없고 이 리스트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메시지가 날라가고 3번 메시지만 덩그러니 있죠. 그럼 1, 2번 메시지가 날라가게 돼요. 근데 이 리듀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는이라는 걸 선언을 해서 넣어주더라도 3번을 대입을 하더라도 메시지스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더라도 이 기존에 있던 메시지에다가 추가하는 기능으로 메시지를 추가를 해줘요. 그게 바로 리듀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 모든 값을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스테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정보 전달을 할 건데 거기서 사용되는 키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쓸 겁니다라는 사전에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컨텍스트, 앤서, 메시지, 렐러번스 없겠죠?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꼭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비두고 퀘션만 채워도 돼요. 요거 두 개만 채워도 되고. 그래서 모든 값 채우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새로운 노드에서 값을 덮어쓰기 방식으로 채워요.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만약에 컨텍스트를 가져왔어요. 문서 검색을 했어. 근데 이 검색된 문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재검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검색을 해서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나중에 검색된 녀석이 기존 값을 기본적으로 덮어 씌우기 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add messages라는 리듀서는 덮어 씌우기가 아니라 자동으로 얘가 추가를 해준다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리듀서가 붙어 있지 않는 일반적인 녀석 같은 경우에는 대입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온 값이 기존 값을 덮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상태값의 이동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리듀서 많이 나오는데 많이 헷갈려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이 add messages 혹은 operator add라고도 담겨 있거든요. 예전에는 operator add가 담겨 있었고 요즘에는 랭그래프에서 아예 출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add messages라는 걸로 통용이 되는데 annotated에 타임 명시해주고 오른쪽에다가 add message 하면 리스트에다가 메시지를 추가해주는 개념이고요. 기존 메시지에다가 병합할 메시지를 추가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메시지 1번에 요 휴먼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메시지 2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dd 메시지 해주면 어노테이트를 달아주면 요거를 달아주면 얘가 자동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요 다음 장에 나오는 요 역할을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휴먼 메시지에다가 나중에 온 AI 메시지를 추가해 준다. 이걸 덮어 씌우는 게 아니죠. 메시지스 2가 기존에 있던 거를 대체를 하고 얘만 덩그러니 남는 그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메시지에다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져서 보인다. 이게 바로 리듀서예요. 앞으로 리듀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상태 이동인데 우리가 상태를 가지고 노드 대 노드 간에 통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드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에서 각각의 작업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드 1번에 타임에다가 1을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LLM에다가는 GPT를 넣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이 다 끝났어요. 작업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타임에다가 1 기입하고 LLM에 GPT 기입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노드 2번 전달했죠. 2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노드 1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노드 2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상태값에 담아서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전달 받았어요. 노드 2에서 뭐 참고할 정보 참고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상태에다가 내가 작업을 어떻게 끝냈는지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타임은 2, 네임에다가는 테디, LLM에다가는 GPT를 LLM은 지금 기입을 안 했죠. 빨간 것만 기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노드 2에서 타임에다가 2라는 값을 새롭게 덮었었죠. 근데 이전에 노드에서 1이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던 값은 날라가고 새로운 값이 덮어씌인 거예요. 그런데 네임이라는 값은 원래 없었죠. 그래서 새로운 값 넣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새롭게 들어온 값이죠. 그러면 노드 2에서 보시면은 새로운 값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기존 값을 덮어 씌우는 애도 있고 새롭게 들어온 녀석도 있어요. 그러면 노드 3번에 보자고요. 3번에 보시면은 기존에 마지막으로 덮었었던 값이 어때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유지되면서 3번에서는 타임을 3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4에서 마지막으로 네임까지 바꿨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노드 4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태값을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다? 여기에 있는 상태값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전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노드와 노드 간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침에 따라서 우리가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될 일이 있고 추가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유용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노드별 상태값의 변화를 보시면요. 우리가 실제 레그 사례를 보시면 퀘션이 들어왔죠. 그래서 퀘션에 질문 1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질문 1을 가지고 문서 검색을 합니다. 근데 노드 2에서 얘가 검색하는 노드거든요. 검색을 하려면 퀘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퀘션 정보를 어떻게 가져왔어요? 상태값을 열어보니까 질문 1이 담겨 있죠. 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에서 질문을 넣어주고 상태값에 질문을 넣어줬잖아요. 전달했어요. 그러면 1번 노드에서 질문 기입해줬네. 요거를 꺼내서 질문 1을 가지고 검색을 수행하는 거예요. 검색해서 검색된 문서 이번에 기입해야겠죠. 컨텍스트에다가 기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개가 업데이트 돼 있네요. 문서 1이랑 질문 1. 그다음에 앤서 노드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앤서 노드에서 문서 1이랑 질문 1이 그대로 담겨 있죠. 지우지 않았으면 이대로 담겨 있어요. 그다음에 앤서 노드에서 문서와 검색된 문서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받는 거예요. 답변을 받았으면 답변을 앤서에다 적어요. 그 다음에 이벨리에이트 평가하는 노드에서 이 문서 질문 답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평가가 아쉽게도 스코어가 배드가 나왔네요. 배드가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갈 수가 있냐면 이 스코어가 배드니까 이걸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고객한테. 그래서 배드가 나왔으면 우리가 4번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배드 나왔으면 내가 봤을 때 질문이 잘못됐다 하면은 1번 노드로 보내는 거예요. 혹은 이거 내가 봤을 때 문서 검색이 잘못됐다. 2번 노드로 보내는 거예요. 혹은 이거는 앤서가 잘못 출력이 됐다. 요
두 개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3번 노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뒤로 빠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보면은 만약에 질문을 제작성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이 아까 여기에선 배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질문 자체가 잘못돼서 지금 그런 거니까 얘를 1번 노드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질문을 제작성을 하죠. 그럼 원래 기존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문서 1, 질문 1, 답변 1이 있었는데 질문 제작성 했으니까 질문만 갱신이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이 갱신이 되면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럼 순차적으로 질문이 바뀌었으니까 리트리브 노드에서 문서 검색도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질문이 검색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문서도 갱신이 됐죠. 그 다음에 질문과 문서가 갱신이 됐으니까 앤서도 자연스럽게 갱신이 돼요. 그러면 앤서의 품질이 좋아졌겠죠.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굿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또 배드를 맞으면 또 이걸 반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드 2번을 가보면 문서 검색을 재요청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판단을 내렸는데 질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검색된 문서가 별로야. 그래서 다른 리트리버 알고리즘을 쓰든 해서 다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문서만 지금 갱신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갱신된 문서를 가지고 지금 문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퀘션은 질문 그대로 있는데 결국에는 문서가 바뀌었으니까 답변도 바뀌겠죠. 그럼 답변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최종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개선된 답변을 가지고요. 평가를 했더니 이번에는 굿이 나왔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노드를 보시면은 얘가 평가를 해보니까 질문도 문제가 없어. 검색된 문서도 괜찮아. 근데 LLM이 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답변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답변이 갱신이 일어났고요. 답변이 2가 됐죠. 새로운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코어가 그대로 남아있죠. 왜? 6번 다음에 5번으로 왔으니까 빠꾸한다고 스코어 개입한 게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1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노드까지 오고 그 다음에 5번, 6번이니까 4번 상태에서 스코어를 기입을 했잖아요. 배드로. 그러니까 여기로 왔겠죠. 그래서 배드 스코어는 이번에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은 갱신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갱신된 답변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니까 굿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랭그래프를 쓰면요. 내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드와 엣지 보겠습니다. 노드와 엣지는 정말 간단한데요. 노드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랭그래프를 쓰다 보면 아직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 랭그래프라는 문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다만 뭐가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핵심 로직에 해당하는 이 함수를 만드는 게 어렵다? 이게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많이 좋은 품질의 노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들을 많이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가 지금 보시면 이전에도 보면요. 요 단계가 세부 단계로 나뉘어질수록 그러니까 더 작은 단위로 갈수록 더 유리해요. 내가 더 정교한 튜닝이 가능하고 더 정교한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중하셔야 될 거는 내가 좋은 노드들을 만드는 것. 결국에는 노드는 뭐냐면 파이썬 함수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노드를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노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노드는 함수로 만든다라고 했죠. 근데 노드 생각해 보세요. 이전 단계에서도 보면 상태를 입력으로 받잖아요. 우리 노드 2번의 입장에서 볼까요? 이전에 작성된 상태 값을 전달받죠. 전달받는 게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얘가 작업이 다 끝나면 상태에 적어서 상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서 상태를 내보내는 거. 입력이 상태, 출력도 상태.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기본 구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력이 상태.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서 필요한 정보들을 상태로부터 꺼내서 쓰는 거예요. 얘 어차피 딕셔너리니까 그냥 키값 가지고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퀘션이다. 이런 식으로 키값 가지고 조회해서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 퀘션이 꺼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퀘션 키를 꺼내서 리트리버로부터 검색을 했어요. 그럼 검색된 문서가 나오죠. 이것도 상태에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검색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태에 담아서 보냅니다. 이것도 그래프 스테이트에 내가 담아줄 키에다가 대입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문법이 뭐예요? 입력도 상태, 출력도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걸 가지고 처리해서 결국에는 반환값도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합니다. 우리가 add 노드라는 걸 통해서 왼쪽에 들어오는 건 일반적으로 문자열인데 한글로 적지 마시고 영어로 적는 게 좋아요. 물론 한글도 인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쉬운 영어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함수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내가 이런 retrieve document라는 노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retrieve document라는 노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노드 바로 추가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retrieve document 있고 LLM answer 노드가 있었죠. 그러면 retrieve라는 노드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고요. 오른쪽에다가는 함수를 넣어주고 LLM answer라는 이름에 LLM answer 함수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엣지예요. 우리 노드를 만들었어요. 요 retrieve 문서 검색을 하는 노드도 만들고 LLM answer 노드도 만들고 관련성 체크를 하는 렐러번스 체크라는 노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노드만 덩그러니 있으면 동작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더 재미난 거 여러분들이 흐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노드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로 갈 것인가,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dd 엣지라고 해서 엣지는 항상 두 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는데 얘가 from이고 얘가 to예요. 그래서 retrieve에서 LLM answer로 간다. 그 다음에 LLM answer에서 relevance 체크로 간다. 이렇게 흐름 정의만 잘 해주시면 되고 relevance 체크한 다음에 나는 무조건 이거 말이 안 되겠지만 이러면 순환 로직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relevance 체크해서 나는 retrieve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add 엣지 한 다음에 relevance 체크로부터 쉼표하고 retrieve 문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 문자를 어디서 적용했다고요? 이전에 노드 여기에서 적용을 해준 거죠. add 노드에서 이런 식으로요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명을 가지고 add 엣지를 통해서 from to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쓰는 이 조건부 엣지예요. 이 조건부 엣지가 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레그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여기에서 조건에 따라서 분기문, 뭐 라우팅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수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엣지를 많이 쓰는 경우가 언제냐면 LLM as 저지를 가지고 답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다음에 평가가 원래 우리가 기준으로 세워놓은 점수에 못 미친다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 붙으면 그럴 때 조건부 엣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측정을 하고 만약에 못 미친다면 이제 다른 데로 보내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렐러번스 체크에서 나온 결과죠. 이게 from이에요. from인데 요 나온 결과를 그 다음 인자인 함수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렐러번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노드의 결과물을 is relevant한테 전달을 해요. 얘도 함수거든요. 그래서 예보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판단을 내렸는데 grounded라는 애를 이 함수가 만약에 반환을 해줬어요. 그러면 grounded라는 거는 관련성이 있다라고 나온 거니까 끝내주면 돼요. 요 END 노드는 끝내주는 노드입니다.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not grounded나 아니면 not sure라는 결과값이 나오면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LLM answer라는 것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다시 빠꾸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맵이라고 하는데 패스맵. 그래서 우리가 나온 노드 그 다음에 전달을 해서 패스맵을 통해서 얘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 노드 이름과 조건부 판단 함수가 들어가고 다음 단계로 결정하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습할 때 분기문 정말 많이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점을 지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드 설계를 했는데 시작점을 이걸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을 해요. 여기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set entry point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trieve 노드로 시작점을 설정하면 우리가 질문이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은 set entry point 요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프 생성하는 쪽이고요. 우리가 생성을 할 적에는 여기에 컴파일만 사실 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되고 워크플로우에 컴파일을 주면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메모리라는 걸 많이 쓸 거예요. 메모리를 왜 쓰느냐? 메모리는
기억 저장 용도예요.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라는 걸 써야 뒤로 빠꾸를 시키던가 이 스냅샷이라는 걸 활용해서 뒤로 되돌리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메모리라는 기능을 쓸 거다. 그 다음에 나중에 멀티턴 대화를 할 때도 이 메모리라는 기능이 유용해요. 그래서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그래프를 만들 때에는 바로 메모리라는 거를 써가지고 체크 포인터에다가 메모리를 넣어줘서 수행을 하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시각화인데요. 사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더 간단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로직을 넣어놨고요. 우리가 get그래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실행을 한 결과를 보시면은 드로우 멀메이드 페인지를 통해서 요 API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 끊긴 상황에서는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로컬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돈이 안 드는 거니까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고요. 요거를 호출해서 결과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래서 이 시각화는 저도 무조건 해보는데 우리가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막 노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노드 만들고 노드 연결치잖아요. 근데 이게 코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게 헷갈려요. 어디서 어디 흐름으로 가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꼭 시각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간다. 이 시각화 해보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스타트해서 리트리브 가고 앤서 가고 관련성 체크해서 확인 불가나 관련성 없으면 빠꾸하고 있으면은 엔드하고 이런 로직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실행하는 부분인데 실행해서 결과 볼 때 사실 인보크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스트리밍 토큰 출력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랭그래프에서는요 중간중간에 LLM이 또 여러 개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LLM은 스트리밍 토큰 출력을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스트리밍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차차 알려드릴 건데 근데 여기에서 먼저 쉽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인보크 상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체인에 인보크를 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듯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인보크를 날려가지고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넣어주시는 거를 보면은 인풋에 그래프 스테이트를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 값에다가 초기에 전달할 내용을 담아서 애초에 담아서 왜냐면은 첫 번째 만나는 애도 노드예요. 그러니까 노드는 입력을 상태로 받아야 돼요. 스테이트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태에 담아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컨피그에 러너블 컨피그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이 그래프를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컨피그 값을 넣어주는 건데 우리가 크게 리커션 리미트랑 스레드 아이디 요거 두 가지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리커션 리미트라는 건 뭐냐면 얘가 순환 로직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순환 로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전으로 돌아가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흐름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단순한 걸 한번 볼게요. 이런 흐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문서 검색된 결과가 계속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뱅글뱅글 돌아요. 그럼 계속해서 시간 지연되고 토큰이 관여하면은 토큰도 계속해서 비용 발생할 수 있겠죠. 거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로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커션 리미트라는 걸 걸어요. 그래서 몇 회 정도까지만 얘가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그 리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인 경우에는 총 13개의 노드까지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순회를 하는 거를 1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1번 노드 갔으면 1번에서 2번 갔으면 2, 2번, 3번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노드까지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리커션 리미트를 여러분들이 뭐 더 늘릴 수도 있죠.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늘리셔도 됩니다. 그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컨피규러블에 보시면 스레드 아이디라는 걸 주는데요. 스레드 아이디가 또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멀티턴 대화를 할 적에 이 스레드 아이디별로 대화 내용을 따로 구분해서 저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대화 내용을 저장을 해요. 그 스레드 아이디를 만약에 1번이라는 아이디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근데 내가 새롭게 대화창을 만들었어요. 그 대화창은 스레드를 2번으로 했어요. 그러면 1번까지 했던 대화 내용은 1번 안에만 저장이 되고 새롭게 만든 스레드 2번의 대화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은 스레드 아이디를 다시 1번으로 주면은 이전에 저장했던 1번의 최근 메시지부터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레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편해요. 그냥 우리가 카톡으로 따지면은 카톡의 어떤 그 단톡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 방이 있고 그 스레드 아이디를 활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결과 확인인데 결과 확인은 나중에 getState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노드가 출력해내는 것도 스테이트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출력된 스테이트를 받아서 이 상태를 받아서요. 이 상태 값에 퀘션과 앤서와 렐러번스를 찍어보면 마지막으로 저장된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런 거예요. 여기도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만약에 1, 2, 3, 4번까지 왔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왔던 여기서 4번하고 끝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상태 값에 요 내용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앤서를 꺼내면 거기에 최종 답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이후의 내용부터는요, 저희가 실습 파일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스테이트나 노드나 엣지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더 면밀히 보면서 실습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